신인간혁명 이케다 다이사쿠 22권 파도 역경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기원하고 끝까지 기원해야 합니다. 홍교에 매진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분투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숙명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이치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는 해운업계의 불황이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지리라고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험한 세파에 시달려도 파도의 멤버가 인생 승리의 깃발을 더욱 단호히 세워주기를 바랐다. 나는 19에 도다스님을 만나 뵙고 입신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병약해서 의사가 30을 넘기기가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한 이 길을 도다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걷겠다는 각오를 정하고 시로 읊어 일기에 썼습니다. 몹시 거친 노도를 향해 한결같음은 일본을 짊어질 젊은 1호구나. 나는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파도에도 이렇게 결의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역경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야마모토 신이치가 예견한 것처럼 더욱 심각한 현실이 일본의 해운업계를 강타했다. 1985년 9월에 열린 G5 선진 5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높은 달러 시세를 바로잡기 위해 협조하고 개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플라자 합의이다. 그리고 한 1달러 240엔 전후에서 2년 후에는 1달러 120엔대로 엔화의 시세가 가파르게 올랐다. 해운회사는 임금이 비싼 일본인 선원을 줄이기 시작해 1975년 당시 5만 5천 명에 이르던 일본인 선원이 1986년에는 2만 4천 명 정도로 줄었다. 그렇게 인원을 줄여도 해운회사들은 대부분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회사 측과 조합은 협의를 거듭해 1987년 4월부터 2년 동안 특별 퇴직 제도를 마련하고 퇴직금 가산을 비롯해 퇴직 후에 고용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89년에는 선원이 1만 1,000명으로 줄어 198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파도의 멤버 중에 해상에서 육상 근무로 바뀌거나 어쩔 수 없이 전업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해운 업계의 앞날은 암담했다. 멤버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불황이 이어져 선원이 줄더라도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이다. 일본인 선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듯 같은 처지에 놓인 선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희망과 용기 그리고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불법자는 사회를 비추는 횃불이다. 열풍이 부는 어두운 밤에 사명과 정열을 불태우며 주위에 희망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들 사이에서 파도의 사진전을 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학회가 주관으로 발행하는 사진지 세이쿄 그래픽은 파도의 멤버가 촬영한 컬러 사진과 기획문을 1986년에 파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40회에 걸쳐 연재한 일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미숙할지라도 쉽게 가보지 못할 장소를 비롯해 항해 중이 아니면 보기 힘든 진귀한 광경을 담은 박력이 있는 사진들이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파도의 멤버들 사이에서 세이쿄 그래픽이 파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사진을 패널로 만들어 사진전을 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본의 해운 업계에 용기를 주고 싶다. 선원들이 바다 사나이로서 기계를 잊지 않고 살면서 부딪히는 온갖 시련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심정에서 우러나온 제안이었다. 또 사진전을 통해서 선원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파도의 멤버들은 사진전을 열기로 의견이 모이자 자신들의 생각과 결의를 편지로 써서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보냈다. 신이치는 편지를 읽고 나서 미네코에게 말했다.
굉장한 일이로군. 파도의 멤버는 자신들이 당장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는데도 해운 업계에 용기를 주고 싶다고 하니 말이오. 그 기계가 정말 기쁘구려. 이것이 학회 정신이지. 초창기 학회원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이나 가정불화로 괴로워하면서도 우리가 온 나라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며 의기양양하게 절복을 하러 뛰어다녔지 않소. 자신의 고뇌는 전혀 개의치 않고 벗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열심히 분투하면서 말이오. 그 활력 덕분에 광선유포의 파도가 넓혀졌고 사회도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오. 또 학회원은 그렇게 활동하면서 자신의 경애를 높이고 유유하게 고뇌를 극복했지. 중요한 것은 그런 기계가 아닌가 싶구려. 미네코가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급급한데 동지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사회를 염려하고 있지요. 지용보살의 마음이 느껴져요. 시대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 학회원의 존재가 더욱더 빛나겠지요. 신이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파도해가 보낸 편지를 전해준 간부에게 말했다. 파도의 여러분에게 잘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하고 전해주세요. 야마모토 시니치의 말을 전해들은 파도의 멤버들은 불타올랐다. 사진전은 파도를 넘어서 일하는 바다 사나이의 사진전이라는 제목으로 1987년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요코하마에 있는 일본호 기념공원의 훈련센터에서 열기로 정했다. 멤버들은 회사 사장을 비롯해 상사, 동료, 조합 관계자, 각종 해운단체 등을 돌면서 사진전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을 부탁했다. 지금 해운업계는 불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와 긍지를 지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진전을 기획했습니다. 전시할 사진에는 바다를 사랑하는 인간의 기계가 가득 넘쳐 있다고 자부합니다. 어느 해운회사 중역이 물었다. 정말 믿음직스럽기 그지없군. 그런데 자네들을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멤버는 가슴을 활짝 펴고 대답했다. 단지 역경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자가 되어 사태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고 창가학회 야마모토 선생님의 지도입니다. 업계가 어려운 때이니만큼 불법을 수지한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역은 감동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그렇게 생각하는 사원이 있다니 고마운 일일세. 사진전에 꼭 가보겠네. 사진전에서는 세이쿄 그래픽이 연재한 사진 40점 말고도 25점을 새로 추가했다. 개막식에는 도쿄 상선대학교 당시 총장과 일본 선장 협회 회장을 비롯한 해운 관계자가 많이 참석했다. 관람객은 모두 2,000명이 넘었다. 그리고 용장한 기계로 가득 넘친 사진을 보니 마음이 상쾌해지고 힘이 납니다. 세계는 바다로 이어졌고 지구는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상찬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전시하는 사진에는 박력이 가득 넘쳤다. 태풍으로 몹시 거칠어진 넓은 바다로 돌진하는 배, 카리브해에 걸린 무지개, 한파가 덮친 얼어붙은 미국 체서피크만, 아프리카 남단에 펼쳐진 바다에 떠오르는 아침 해도 있었다. 파나마운하,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배를 찍은 풍경도 있었다. 또 인도네시아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린이를 찍은 사진이 있는가 하면 마차가 달리는 파키스탄의 카라치 거리, 싱가포르의 빌딩 숲, 튤립이 앞다퉈 피어있는 네덜란드의 공원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선창에서 청소를 하거나 낚시로 가다랑어를 잡고자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바다 사나이의 분투가 담긴 사진도 있었다. 그 사진들에는 세계가 들어있고 낭만이 담겨 있었다. 투혼과 희망이 가득 넘쳤다.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신이치는 파도의 사진전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사회로 출항했군요. 모두의 투쟁과 노력을 언젠가 역사에 남기고 싶습니다.
제2회 사진전은 이듬해 1988년 7월 요코하마 우편 저금회관 당시에서 열렸다. 출품작도 한층 더 충실해졌다. 신이치도 꼭 축복하러 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래서 대리로 장남 마사히로를 보내 격려했다. 훌륭한 작품이 많아 호평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마사히로는 사진전을 본 감상을 이렇게 말하고 작품의 내용과 관람객의 감상평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마사히로의 보고는 늘 정확하고 객관적이었다. 또 신이치는 몇몇 간부에게도 전시를 보고 오게 하고 감상을 들었다. 신이치는 모두에게 전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사진전의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모두의 의견이나 보고를 정확히 들어야 한다. 모두의 눈을 자신의 눈으로 삼고 모두의 귀를 자신의 귀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은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유명한 승상 제갈량 공명의 가르침이다. 신이치는 파도의 제2의 사진전이 열린 7월 20일 요코하마의 가나가와 문화회관을 방문했다. 이날 신이치는 파도의 대표를 회관으로 초청해 함께 근행하고 이튿날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출발하기 전에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선원 제복을 입은 멤버의 모습이 늠름했다. 신이치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사진전에 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가보지 못해서 미안하군요. 훌륭한 사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장남에게도 자세하게 보고 받았습니다. 아마 세계 어디에도 파도의 사진전 같은 기획은 없겠지요. 정말 굉장한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개최해서 전통으로 합시다. 예, 청년들이 대답했다. 스니치가 한 말은 미래에 이르는 광명이 되어 파도의 멤버의 가슴을 꿰뚫었다. 멤버들은 차로 출발하는 스니치를 배웅했다. 잠시 후 차 안에서 보낸 신이치의 전원이 도착했다. 파도의 사진을 내가 찍은 사진과 함께 세계를 순회하며 전시합시다. 신이치의 사진전은 이미 자연과 평화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파리, 홍콩에서 개최해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그런 자신의 사진과 함께 세계를 순회하면 파도의 사진에도 더욱 높은 관심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빛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무대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의 노력이 보람되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인생을 대승리하게 해줄 수 있을까? 신일치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고심했다. 스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자를 지키고 또 지키며 제자가 승리하도록 온갖 손을 써야 한다. 이것이 신이치의 강한 신념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989년 4월 소일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YM 보리멜 소련 해운 장관과 세이쿄 신문사에서 회담을 나눴다. 그때 신이치는 파도의 멤버의 활약을 소개했다. 귀국과 일본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교류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일하는 바다 사나이들이 우정을 맺을 수 있는 교류를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운 장관도 찬동했다. 그 회담을 소개한 세이쿄 신문을 본 파도의 멤버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소련 해운 장관에게 우리를 소개해 주셨다.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있다. 좋다. 일본과 소련의 우호를 위해 온 힘을 쏟자. 그들은 신이치가 한 제안을 실현하려고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좀처럼 구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은 열지 못했다. 1993년의 일이다. 러시아를 방문하는 호화 여객선 선원 중에 파도의 멤버가 몇 명 있었다. 그들은 방문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행자의 통역을 맡은 러시아의 극동 국립종합대학교 학생들과 우호를 맺었다.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파도의 사진전도 화제로 떠올랐다. 멤버는 그 뒤에도 개인적으로 교류에 힘쓰며 수차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 교류라는 씨앗을 뿌렸으면 정성 들여 키워야 한다. 성실하게 교류를 거듭해야 비로소 씨앗이 싹트고 우정이 꽃핀다. 신이치가 깊이 교류해온 소련은 이미 1991년 말에 붕괴하고 새롭게 러시아 연방이 탄생했지만 파도의 멤버들은 신이치가 뿌린 우호의 씨앗을 꽃피우려고 필사적이었다. 멤버들은 극동대학교 학생들에게 SN12인
동양 학부장을 소개받았다. 학부장은 학생들에게 파도의 사진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관심을 나타냈다. 멤버들은 일리인 학부장에게 일본과 러시아의 민중교류를 위해 극동대학교에서 사진전을 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훌륭한 의견입니다. 실현하도록 합시다. 학부장이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파도의 멤버에게 극동대학교에서 파도의 사진전을 열고자 합니다. 하는 보고를 듣고 정작 당황한 쪽은 학회본부의 수뇌들이었다. 극동대학교에 타진하기 전에 학회본부와 연계를 잘 취하고 하나하나 판단을 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이 철칙이다. 파도회가 학회 인재 육성 그룹인 이상 이 일은 창가학회와 극동대학교, 창가학회와 러시아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당시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사회적인 혼란이 이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학회 본부 수뇌들은 극동대학교에서 사진전을 여는 일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야마모토 시니치가 이렇게 말했다. 모두 힘껏 싸워서 흐름을 열었으니 이루어주고 싶군요. 나도 전면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또 학회 집행부에도 내가 부탁해 보겠습니다. 시니치는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평화, 문화교류의 길을 활짝 열고자 하는 멤버들의 의지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에서 극동대학교와 파도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진전을 열기로 정했다. 사진전은 1994년 5월 극동대학교 국제부 전시실에서 열렸다. 많은 내빈, 시민, 학생들이 감상했으며 크게 호평받았다. 현지 신문과 텔레비전도 보도했다. TV 바실리에바 부시장이 이 사진전에는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세계의 문화가 담겨 있어 정말 훌륭합니다 하고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 극동국립해양 아카데미 당시 VI 세디흐 교장도 이렇듯 민중을 문화로 연결하는 사진전을 열어주신 창가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개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내빈들도 꼭 다시 개최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스승에게 부응하려는 제자의 일념이 세계 최초의 사진전을 실현했다. 사제의 길에서 삶을 영위할 때 무한한 힘과 지혜가 가득 넘치게 된다. 파도의 사진전은 국내에서 착실히 회를 거듭하는 한편 1994년 11월에는 필리핀 마닐라 교회에 있는 필리핀 대학교에서 제2회 해외 전시회를 열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 사진전에 자신이 찍은 사진 10점을 특별 출품했다. 이후 해외 전시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노르웨이, 몽골, 인도네시아로 이어졌으며 시니치의 사진과 함께 세계를 돌았다. 또 2008년 6월에는 영국 런던에 있는 IMO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도 열렸다. IMO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 오염 방지 등 바다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거나 권고하는 등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유엔의 전문 기구이다. 영국 왕실을 비롯해 각국 대사 등 많은 내빈이 해외 개최 10개국제가 된 이 사진전을 감상하고 크게 호평했다. 파도에는 외국을 항해하는 선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평소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고민하던 청년들에게 빛을 비추는 데서 비롯된 그룹이었다. 그러나 사명을 자각한 파도의 멤버들은 역경을 물리치고 세계강포의 선구자로서 일어섰다. 성운의 생사의 대해를 건너는 일은 묘호랭개교의 배가 아니면 불가능하니라 어서 1448쪽라는 말씀이 있다. 그들은 그 행복의 천리를 품고 달렸다. 그리고 해운 어깨에 용기의 빛을 보내는 희망의 등대가 됐다. 또 세계의 평화와 문화의 가교를 놓는 민중교류의 파일럿, 도선사이 됐다. 누구든 사명을 지녔다. 누구든 승리할 수 있다. 신이치는 날마다 기원하며 염원했다. 멤버들의 무사고 항해를, 인생의 영광과 승리를, 인생의 파도를 넘어 황금빛 아침.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해 1975년 가을 미래를 위해 젊은 여성들을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만일 비폭력이 우리 인간의 법칙이라면 우리는 여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다. 여성은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21세기를 평화의 세기, 생명의 세기, 인간의 세기로 만드는데 여성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야, 안녕하세요. 9월 9일 밤
도쿄 시나노마치 창가 문화회관 5층 대강당에 신이치가 갑자기 모습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는 여자 대학부 멤버들이 모여 있었다. 놀라움에 가득 차 환성을 지르며 박수가 터졌다. 여자 대학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부와는 별도로 독립된 조직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세대의 여성이 나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닌 같은 여자부 안에 대학국으로 편입되어 1972년 6월에 새로운 스크럼으로 전진을 개시했다. 교내 활동은 종전과 다름없지만 현장에서는 여자부원으로서 여자부의 역직도 맡아 활동하게 되었다. 여자부원으로서는 여자 대학부원과 함께 활동하면서 지적 촉발을 받으며 참신한 발상을 할 수 있고 조직을 크게 각성시킬 수 있었다. 또 여자 대학부원으로서도 사회에서 활약하는 여성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사회의 현실을 알고 시야를 넓히는 데도 배울 점이 많았다. 신혜치는 여자부 대학국이 발족한 지 3년이 지났고 활동도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자 했다. 여자부 대학국은 이 9월 9일 가을 대학 축제를 앞두고 간부회를 열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합 장소에 나타났을 때는 오타니 기미코 여자부 대학국장이 인사를 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오타니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마이크 앞으로 갔다. 생전 처음 바로 눈앞에서 신이치를 본 멤버도 적지 않았다. 모두 기쁨과 긴장감이 교차된 얼굴로 신이치를 바라봤다. 신이치의 입에서는 가장 먼저 멤버들의 부모님을 염려하는 말이 나왔다.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 중에 몸이 편찮은 분이 있는 멤버는 남아주세요. 뭐라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며 효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으로서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불법은 사람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인간이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설한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니치렌 대성의 불법은 숙명 전환의 불법입니다. 또 인간 혁명의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회 변혁의 불법입니다. 자신이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애를 확립하고 한국 평화를 구축하려면 이 정법을 홍통하고 광선유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광선유포가 니치렌 대성인의 서원이며 대성인의 정신 그대로 전진하는 창가학회 서원입니다. 대성인은 계목조에서 광선유포의 서원을 완수하겠다는 열렬한 결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천도 버리시고 재난도 당하여라.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어서 232쪽. 제천선신이 나를 버린다면 버려도 좋다. 수많은 나를 만나야 한다면 만나면 되지 않겠는가. 내 생명을 내던져서 끝까지 싸울 뿐이다 하는 외침이다. 이 구절은 1960년 5월 3일 신이치가 제3대 회장으로서 광선유포를 지휘하기 시작하면서 생명에 깊이 새긴 구절이다. 이 구절에는 대성인의 투철한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사자후가 있다. 일생성불이라는 자신의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애를 확립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길을 열려면 광선유포의 서원으로 꿋꿋이 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 길에는 대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불태전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날 모인 여자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앞길에는 취직, 결혼, 출산 등 인생의 다양한 전기나 환경 변화가 있을 것이다. 화려한 세계에 눈을 뺏겨 착실히 하던 불도수행에 실증이 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직장일 등에 쫓기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학교 활동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가 신심을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조직에서 인간관계가 힘들어 몹시 괴로운 경우도 있으리라. 그런 상황에 져서 신심을 멀리하면 퇴전의 길로 떨어지고 만다. 이 계목초에는 사리불 등의 퇴전 사례가 나온다. 과거세의 사리불이 60겁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보살도를 수행하고 남에게 재물을 베푸는 보시행에 힘쓰던 때의 일이다. 어느 한 바람은 승려 계급이 나타나 사리불에게 눈을 달라고 청했다. 사리불은 요구에 응해 자신의 한쪽 눈을 뽑아주었다. 그러자 바라문이 냄새를 맡았다. 냄새가 아주 고약하군. 그렇게 말하며 눈을 내던지고 짓밟았다. 이런 자들을 구하는 일은 무리다. 이제는 나의 깨달음만을 생각하며 살자. 사리불은 60겁 동안이나 한결같이 수행했음에도 보살도를 버리고 소승의 가르침에 떨어진 것이다. 퇴전이다.